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설 연휴가 끝나고 그래도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았던 섹터들도 있었고 주가 등락이 좀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초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너무 디커플링 되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시장이 많이 왜곡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된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1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정말 파국지세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걸 체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 간 종목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저PBR 관련주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도움 말씀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게 전략적으로 종목을 잘 제시해 주시는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계시는 김태성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뭐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고 왔죠. 네, 잘 보내고 왔고 또 마침 시장이 생각보다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실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장은 좋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런 시장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가 정보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우리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 주도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잘 하시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나는 수익이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디커플링 영향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요 이런 분이 많은데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일단 결국에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란 뭐죠? 뭐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큰 변동성을 주는 종목.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알파를 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스마트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이제는 아무런 어떤 공부 없이 사진 않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명분 없이 올라가는 쪽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전도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분은 있으나 지금 사실 이 저PBR 관련주라고 했던 대장주들, 금융주, 은행주들, 뭐 이제 대형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명분은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이 기업을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나에게 줄까? 이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다른 쪽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쏠리고 있는데 시장의 메인 자금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서 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를 좀 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건 투자자가 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만큼 저는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금방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명분 없이 너무 금방 올라왔다 내려온 종목 이거 그렇죠. 정말 수익 같이 하기 어렵고 네. 그다음 이제 지금 주도 섹터에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사실 뭐 저PBR주나 뭐 반도체나 2차전지에서 보면 요즘 또 대형주들이 워낙 잘 움직이니까 그쵸. 중소형주 움직이지 않는데 요 차트를 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1개월 지수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1개월 동안 미국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S&P 500이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기조에서 유일하게 러셀 2000만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 섹터별 수익률을 보니까 IT나 커뮤니케이션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급등했지만 금융주나 이런 쪽과 헬스케어 쪽은 수익이 좋았는데 반대로 뭐 에너지나 임의 소비재, 원자재, 유틸리티, 부동산 수익률이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좀 따라잡기 힘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도체, 2차전지, 저PBR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반도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 있죠.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좀 제외하고
글로벌 정시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손대면 진짜 다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AI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해당 기업과 해당 산업의 이제 주가의 가치는 큰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번 주가 아닙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1월달에 잠시 소강 상태였으나 미국 그들은 더 강했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21일입니다. 운명의 날이죠. 연휴 잘 쉬고 네, 발렌타인도 잘 보내고 왔는데 결국 중요한 날은 다음 주 21일.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그렇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단 1%라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별로 저는 옥석 가리기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차별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1일 전까지는 월요일 화요일 딱 이 거래일만큼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도 좀 참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가지고 계신 반도체 종목이 있으시다. 근데 굉장히 흐름 좋게 수익권이시다. 저는 일부는 일단은 챙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제 주식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또 저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수익은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은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아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지.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AI 시대로 가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조정들이 나온다. 물론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해당 개별 기업들의 향후 이제 실적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여러분들 HBM이 아니라 뭐부터 우리가 봤냐면 온디바이스 AI, CXL, PIM까지 우리가 다 체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 온디바이스 AI, CXL, PIM이 아니라 HBM이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 온디바이스 AI, CXL, PIM 기회가 없습니다. HBM부터 잘 돼야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HBM 관련주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 손에 지금은 잘 안 잡힐 겁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처럼 또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며칠 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길게 나올 수 있으니 이 기업은 조금 더 패스를 하시고 그 외의 종목군들의 가격 조정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인데 결국은 이번 이제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큰 분수령인데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이 AI 모멘트에서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쪽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실적이 양호했고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전에 차익 매물을 좀 하셨어야 되고 그렇죠. 반대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조금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보여주신 그 도표가 가장 저는 좀 흥미롭게 보여지고 이오테크닉스나 막 이런 종목들에 사실 눈이 좀 많이 가는데 결국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 우리 본부장님 그 도표에 있던 기업들이 또 한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날개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게 2차전인데 그렇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최근에 2차 전지가
테슬라나 미국의 알부말이 바닥을 조금 확인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가 바닥인가라는 긴가민가 사인이 좀 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차전지 지금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바닥일 수는 없죠. 네,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는 가격대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의 이 알버말, 그러니까 리튬 가격과 조금 가장 밀접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버말이 목요일 날도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저는 2차 전지에게는 그래도 순환매가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조금 변동성을 보였을 때 그때 수급의 이동이 2차 전지로 가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히려 더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피난처를 좀 찾고 있는데 그 피난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2차 전지가 저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작년 한 해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이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다소 이제 좀 침체적인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파동을 좀 생각하고 매매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 불편하시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과 신규 매수자의 심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포스코 그룹주 얼마나 지금 좋은 가격대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 시장에 일단 이 수급순환매는 반도체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비중을 더 태워서 현금을 좀 묶여두는 게 맞을까? 이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는 좀 지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튬 가격도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마진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다가오는 1분기와 2분기에 한번 성과를 보면서 그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 3년 버텼는데 1년 더 못 버티겠습니까? 네,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차 전지는 항상 조심스러운 섹터고 그 결론을 뭐 단칼에 못 짜듯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시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테슬라와 알베말이 지금 반등권에 들어와 있고 알베말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생각보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셌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감은 저도 불안감이 뭐냐면 이번에 알베말이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사실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알베말 모두 1분기는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 심리는 나오는데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만약 진짜 이게 바닥권에서 펀더멘탈에 우리가 물량을 좀 실을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적어도 리튬 가격의 바닥 확인과 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된 게 좀 바뀌는 시각이 들어올 때쯤까지는 조금 인내하자. 네,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2차전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가자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업들이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에 또 호주 기업가 리튬 또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4680 배터리도 이제 양상 시작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두운 터널이 아마 우리에게는 좋은 수익으로 좀 보답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PBR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PBR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우리가 뭐 자동차나 금융, 뭐 은행, 보험 그리고 지주사들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조금씩 차별화돼서 이번 주에는 조금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란 듯이 또 자동차가 그대로 또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아마 26일날
발표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26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 과연 발표 이후에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과 바로 이제 저PBR 관련한 이러한 이 공지 뉴스. 일단은 만약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에서 세론 뉴스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나온 이 매스컴의 뉴스를 좀 잘못 파악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 좀 예시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제가 어제 이제 이 실적 나온 기업들 중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뉴스로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카지노 끌고 호텔이 밀고 좋을 때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매출 1조 6박 사상 최대. 이 뉴스만 보면 돈 엄청 잘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살 때구나. 갑자기 혹 하는데. 지금이 살 때구나. 아니 매출 그렇게 잘 나왔는데 지금 저 PBR이 갈지 반도체가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 그들이 세론 뉴스가 돼서 빠지면 오히려 이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기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한데요. 문제는 왜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빠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지금 매출 추세가 꺾이는 모양새.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실적과 함께 무슨 뉴스가 있었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까지 가득 품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숫자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흐름이 다가오는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지금의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 PBR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성과보다는 어떤 수급 요인으로 먼저 기대감을 품고 올라간 상황인데 그러한 우리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면 다시 주가는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컨택하는 게 맞다. 사실 저 PBR주 제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위치에서 삼성물산 트레이딩 하자라고 하면 예 사겠습니다.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와 기아는 좀 다르죠. 현대차와 기아는 좀 다르지만 그 외에 증권주들, 은행주들 뭐 자동차주들도 좀 있으면 배당락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일 오면 또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하는 것보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처럼 작년 안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왔고 올해에도 크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보여주는 쪽을 저는 이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올과 같은 기업, 원테크와 같은 기업, 클래시스 같은 기업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좀 집중해서 보는 건 뭐냐면 총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이들 산업이 내올 수 있는 마진율 45%랍니다.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야, 상당히 높네요. 영업이익률이 45%면 이건 일반 제조업에서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꿈의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이 기기를 한 대 판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마진율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냐? 소모품 때문에 많이 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명품을 사거나 명동에 가서 굉장히 좋은 뭐 음식점에 가거나 그런 소비 패턴이었다면 요새는 뭐 구석구석에 잘 알려지지 않는 맛집을 탐방한다거나 가성비, 가심비를 좀 따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대다수 이제 이 비용을 피부 미용 의료 쪽에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 PBR 관련주들도 물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하나 지금 위치상 너무 큰 대형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는 매력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어서 그 이야기에 공감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올이라든지 원텍, 클래시스처럼
내년이 아니죠. 올해에도 작년 못지않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는 이 시기에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고 이 고주적인 성장세를 가져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증시가 좀 왜곡되어 있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 PBR이라는 열풍이 불어서 정책조와 함께 이제 불었는데 이게 어쨌든 26일이 돼서 정부 발표가 나고 뭐 이게 강제 조항이 있던 페널티가 있던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시장은 사실은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약간 우리가 선침해한다는 개념으로 오히려 한 발 앞서서 실적이 담보되는 좀 알짜 종목에 이제 집중할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도 섹터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만큼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섹터들이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시장은 어쨌든 왜곡됐던 부분이 디커플링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역대급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발휘될 시간이 조만간에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과 절대 주눅들지 말고 지금은 좀 치열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선 본부장님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에 대해서는 심플한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장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현실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려 계신 종목이 훨씬 더 많을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아마 구독자분들 혹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손절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좀 전략을 고려해 보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실적이 난 종목은 물려 있어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김태선 본부장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쉽지 않으셨겠지만 항상 제가 워렌 버핏의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항상 늘 침착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투자자지만 기회가 왔을 때 몰빵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개인 투자분들이 경제의 창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 위 이자연이었습니다.